우리나라 간식의 달콤함을 담당하는 팥. 그 맛을 위해 땀 흘리는 이가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이틀 동안 정성을 쏟아 만든 팥소는 수많은 이의 손길이 더해져 명물 팥빵으로 재탄생되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빵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면 그때 보람 좀 느낍니다. 한편 봄의 향긋함을 만날 수 있는 간식도 있습니다. 해풍 맞고 자란 쑥으로 만드는 떡인데요. 빨리 하지도 못하고 여가 하기가 최고입니다. 작업하기가. 더블했어요. 여기서 신경이 끌어져가지고 마비가 오고. 봄이 되면 밀려드는 주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 쑥떡처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간식이 있는가 하면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전통 간식도 있습니다. 입사하고 계속 이용만 해가지고 처음에 3일 동안 근육통으로 알아두었어요. 개성주악 그리고 무약과입니다. 내공과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간식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수작업의 연속. 수많은 노력 끝에 완성된 대세 간식. 그 특별한 맛을 만드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 관광객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명물로 불리는 빵을 맛보기 위해서인데요. 평범한 빵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배고서 왔어요. 일부러. 일부러 왔다니까. 이거 드시러? 나는 전국에 군산도 가고 빵 파는 데는 희한한 데 다니는데 이 빵 맛이 내 입에 맞네. 너무 달지도 안 하고 안 달지도 안 하고 그 중간치 딱 맛이 있어요. 빵도 촉촉하니 되게 맛있고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좀 이래. 약간 전통의 맛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봐라. 주력 상품은 팥빵이지만 크림 팥빵도 개발해 명물로 자리 잡는 데 한몫했답니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데요. 하루에 한 1,500개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500개씩 500개씩 해서 한 3번에 나눠서 반죽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곳 팥빵은 묵직할 정도로 팥소를 채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죽 무게가 40, 45, 차단 건데 가는 게 2배 가량, 80에서 85g 정도 가요. 수분이 많으니까 빵이 더 촉촉하고 식감도 좋고 맛있더라고. 팥소 이게 강나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팥속이 왜 모자라나요? 오늘 빵 양이 많거든요. 물량이. 다행히 오늘 사용할 팥소는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내일이 문제인데요. 그때 도착한 트럭 한 대. 이것도 다 뭔가요? 예, 국내산 팥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다행히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해서 부족하면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군요. 팥소 만들기는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팥빵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물질을 골라내는데요. 돌이나 뭐 지푸라기 이런 걸 골라내고 있어요. 작은 이물질이라도 먹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에 번거로워도 수고를 자처하는 작업자. 팥에 있는 이물질을 골라내고 세척까지 마치면 삶을 준비가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쌀을 씻기 시작하는데요. 팥소에 쌀이 들어가는 걸까요? 건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조청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식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국산 순수 보리로 싹을 틔운 거. 이렇게 하루 동안 보온밥통에서 삭혀주는데요.
다음 날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아, 잘 됐네요. 밥알을 끼워보면 미끄덩거리지 않아야 잘 삭혀진 거예요. 이 식혜를 졸이면 조청이 되는데요. 그 전에 맛을 위해 특별한 재료를 하나 넣습니다. 일반 쌀 조청은 맛이 밋밋한 것 같아서 건강에도 좋고 팥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을 약간 첨가하고 있어요. 만들 때마다 손질을 하다 보니 손이 쉴 틈이 없는데요. 이제 생강과 조청을 끓여줄 차례. 끓고 나면 중불로 낮춰갖고 한 4시간 정도 떨어져야 돼요. 끓이는 동안 생강의 알싸함은 거의 날아가고 향긋하면서 달콤한 맛 남습니다. 이제 팥소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생강 조청을 넣기 전 먼저 팥만 따로 삶아내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팥 고유의 쓴맛이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센 불로 끓이다가 10분 정도 약불에서 끓여줍니다. 아직 다 익지 않은 팥을 갑자기 꺼내는 작업자. 쓴맛도 제거하지만 팥이 불어갖고 빨리 익히기 위해서. 원래대로라면 물속에서 충분히 불려 삶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른 방법을 찾은 거죠. 자동으로 돌아가며 팥을 삶아주는 기계. 그렇다고 손을 놓고 쉴 수는 없습니다. 기계가 저어주고 있긴 하지만 미처 기계가 못 저어주는 부분을 가끔씩 이렇게 저어줘야지만이 밑에 타지도 않고 그래서 저어주는 거예요. 두 시간이 지나자 팥 상태가 많이 변했는데요. 다 삶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팥만으로는 맛이 부족한 상황. 추가로 황설탕, 생강조청,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번거롭게 왜 따로 넣을까요? 부재료들을 처음부터 넣으면 단맛이나 짠맛 때문에 팥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팥이 푹 다 익고 나서 부재료들을 넣어야지만이 맛의 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법. 맛있는 팥소를 얻기 위해선 1시간 20분을 더 저어줍니다. 한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피로와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걷다 보면 팔도 아프고 한데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열심히 절어야 돼요. 이거 팥죽이 따로 없네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천천히 흘려내리죠. 천천히 흘러내리는 확실히. 예. 이제 다 된 거예요. 이틀 동안 팥소 만드느라 애쓴 작업자.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적당히 졸여지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계속 하다 보면 힘드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참 잘 만들었구나. 한편 빵 만드는 곳에선 반죽 준비가 한창인데요. 강력가루도 유기농 강력가루고요. 그리고 그 설탕도 유기농 설탕을 쓰고 있고요. 1,500개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재료 준비부터 계량까지 신속 정확하게 끝냅니다. 기계 덕분에 반죽도 일사천리.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작업은 지금부터인데요. 발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반죽을 숙성을 시켜서 반죽을 치면은 빵이 부드럽게 나오고 맛있는 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45도에서 1시간 동안 반죽을 충분히 발효시키는데요. 반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반죽을 꼼꼼히 확인하는 제빵사. 그중 온도를 가장 신경 쓰는데요. 24도에서 26도에만 이루어지면 밀가루가 분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죽 온도를 맞춰줘야 빵이 활성화가 잘 됩니다. 지금 24도니까 2차 발효하기 딱 좋은 온도. 그 전에 남은 재료를 넣고 다시 한번 반죽을 합니다. 반죽이 다 되면은 결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차 발효의 힘일까요? 만져보지 않아도 반죽에서 탄력성이 느껴집니다. 인장성, 신축성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이 탄력이 얼마나 좋으냐 다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구멍이 안 나면은 반죽이 잘 된 겁니다. 발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차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2차 자연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 라카에 꼽아놓습니다. 2차 발효를 하는 시간은 약 40분. 쫄깃하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죠. 하얀 이렇게 기포 같은 게 보이셔요? 그런 걸 이제 살살 이렇게 그게 다 발효했던 상황입니다. 분해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기포 같은 거 만지니까 기포가 몰리죠. 이렇게 기포가 발생됐던 겁니다. 최상의 상태로 발효된 반죽은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길게 늘리더니 동그란 반죽을 똑딱 만들어냅니다. 이게 딱 팥빵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군요. 빵이 너무 부피가 크면은 앙금이 조금 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앙금이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싸기 위해서 이제 45g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큰 반죽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45g으로 반죽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째 일이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말도 없이 같은 작업을 하는 3명의 제빵사. 만드는 속도가 마치 기계 같습니다. 오빠가 되면은 빵이 발효되면서 깨져요. 불량이 나요. 최대 적어도 1시간 이내는 다 해야 돼요. 쏜살같이 흘러가는 1시간. 그러는 사이 소분된 반죽은 다시 자연 발효를 거칩니다. 이하로 하면 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발효가 많으면 다 발효라고 빵에 이제 그 풍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젠 팥소를 넣을 차례. 밤 들어갑니다. 밤이 들어가면 팥이랑 밤이랑 어울려서 더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 재료가 준비되자 속도를 올리는 작업자들. 쉬워 보이지만 꽤 어려운 작업이라는데요. 이거 모양이 잘 나가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한쪽으로 터지고요. 이래요. 오래 했는데도 신경 조금만 안 쓰면 옆구리 터져요. 팥이 옆구리 튀나와요. 모양도 안 좋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선 반죽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 봉합 부분은 밑에는 얇게, 위에는 두껍게. 윗부분이 얇으면 터져요. 불량 나니까. 그리고 오븐에 넣기 전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마지막 3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만들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팥빵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혈액순환 좀 시키려고요. 이래 하면 확실히 시원해요. 허리도 한 번씩 내면 시원하고. 많이 할 때는 어떤 때는 12시간씩 할걸요. 5시 반에 있나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8시까지는 해야 되지 싶은데. 바쁜 와중에도 발효 중인 빵 상태 확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왕튀긴하고 반들반들하고 젤리 푸딩같이 반들반들하면 발효가 다 됐습니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발효를 마친 빵을 오븐에 넣어 구워주는데요. 110에 150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빵이 거의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굽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는 손길. 일일이 빵 위치를 바꿔줍니다. 빵을 색깔을 골고루 내려고요. 드디어 완성된 팥빵. 정성을 들여 만들었으니 맛이 없을 수 없겠지요. 맛보는 이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해 줄 겁니다. 오후 6시 30분 기다리던 퇴근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 끝내시면 어떠세요? 아, 마음이 편안하죠. 아이고 6시부터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반입니다. 12시간 30분이었다. 5시 반에 나가지고. 아이고 극한 직업이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참 빵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면은 그때 보람을 좀 느낍니다. 아, 제과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맛있는 빵이 나오면은 그때 좀 이 피로감도 풀리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제과인으로서의 긍지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요즘 먹으면 딱 좋다는 간식을 찾아온 곳은 전남 해남. 엄청난 수증기와 시끄러운 기계 속에서 무언가 완성돼 나오는데요. 바로 쑥떡입니다. 이곳은 방앗간으로 다른 떡 종류도 만들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코 쑥떡.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와 매일 택배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포장해서 보내기 무섭게 다음 날이면 다시 시작되는 엄청난 택배 작업. 기본 300에서 500 쓸 때는 500 이상 될 때도 있고요. 양이 많다 보니 트럭에 싣는 것도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하신 거니까 기분도 좋고 뭐 뿌듯하죠. 힘들어서 그러지. 택배 작업이 끝나자 이어지는 다음 날 준비. 먼저 내일 필요한 쌀을 물에 담가 놓는데요. 맛을 위해 제일 좋은 햅쌀만 사용한다는군요. 햇살만 갖고요. 묵은 살은 안 해요. 1년 산하고 2년 산하고 3년 산하고 틀립니다. 이 녹록하고 담백한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햇살을 써야 된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방앗간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챙기는 조규남 씨. 이게 다 뭐죠? 빌까? 될 거요? 예, 이제 낫이 있어야 이제 비고 칼도 지금 어리게 칼로도 하고. 가게에서 30분 거리. 바닷가 앞에 초록빛 쑥밭이 펼쳐집니다.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두 쑥떡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아예 직접 키워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쑥. 참쑥은 잎사귀 넙직넙직하고 안 써. 태풍쑥은 향이 더 좋아. 근데 개똥쑥 같은 거는 써갖고 약초로 많이 쓰지. 이거는 떡용이고. 참쑥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최대 5월 말까지 수확 가능한데요. 자라는 속도에 맞춰 키운 후 쑥떡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쑥을 못 구해서 떡을 못 했어요. 겨울에 아주머니들 7, 8명 됐고 쑥뿌리 키우다가 심었어. 노타를 치면서 심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참쑥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13년째. 규모가 대략 9,917제곱미터입니다.
봄엔 수확과 관리를 동시에 해줘야 해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무쳐도 먹잖아요. 쑥도 이럴 때 무쳐 먹고 떡 범벅이 해 먹고. 응. 이거 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쑥 일단 안 써. 쑥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좀 빨라. 이제 겨울, 아직도 겨울인데. 떡으로 만들면 향과 맛이 좋아 으뜸으로 치는 해풍 참쑥. 힘들어도 농사를 짓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확량이 시원찮은데요. 지금 또 더 자라라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크면 지금 3일 양을 맞춰 놨으니까 이제 다음에 3일 있다 와서 또 캐게. 늦은 오후 남편 승욱 씨가 쑥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양이 무려 200kg입니다. 냄새 좋다. 3, 4일은 쓰지.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우리 밭에가 좀 아직까지 얼어가지고 덜 커서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도 조도에 가서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오늘 수확했지만 태양열을 머금어 조금 시든 상태. 서둘러 긴급 조치를 해줍니다. 물을 안 뿌리면 쑥이 시커머니 다 버려. 물을 뿌려 놓으면 열도 식고 내일 아침에는 이것들이 물을 먹고 또 살아나요. 다음 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제 가져온 참쑥 상태. 이만하면 갓 채취한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세척 시간. 200kg이나 되는 양을 기계의 도움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씻는데요. 그나마 요즘은 새순이라 일하기 수월하다는군요. 이때는 깨끗한 게 2번 이제 억세지고 그나마 3번, 4번 더 씻히고 지금은 모래가 하나도 깨끗하잖아요. 세척이 끝난 후 정신없이 이어지는 다음 작업, 삶기인데요. 그 전에 뭔가를 물에 넣습니다. 소금 왜 넣은 거예요? 색깔 나라고 넣는 거예요. 니 조심해. 뜨겁다 발이. 아 이쁘다. 여봐 새. 냄새 좋다. 색깔 진짜 이쁘다. 조금 치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만져보고 조금 이렇게 좀 미끌미끌하게 20분 한 20분 넣어야 돼. 삶는 동안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작업장. 여기에 시야를 가리는 수증기까지. 그럼에도 산더미같이 쌓인 참쑥을 삶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해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더웠고 여름에 삶을 때는 뜨거운데 옆에 하니까 100도 넘는 힘들고. 데다 삶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 이걸 하기가. 무겁고. 마시오 어깨 아파. 삶아지며 물을 머금은 참쑥. 옮기는 일도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쑥이 안 누래지라고. 찬물이 들어가야 안 누래지게. 가랑대로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찬물로 열기를 빼줍니다. 힘들게 식힌 참쑥은 이제 물기를 빼줘야 하는데요. 여력이 없어 기계를 이용합니다. 쑥이 물기가 많이 있으면 쌀가리 벗을 때 기계가 못 벗어. 미끄러. 2시간 동안 계속되는 작업. 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물기를 싹 뺀 참쑥은 소분해서 냉동실로 직행합니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전날 작업해둔 쑥을 가져오는 작업자. 자리를 잡고 앉아 다듬기 시작하는데요. 잎은 놔두고 줄기만 골라냅니다. 이래 어신 거 빼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빼. 여가 하기가 최고 힘들어. 작업하기가. 빨리 하지도 못하고.
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길러서 먹어도 이상 없는 줄기. 그럼에도 골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줄기가 나오면은 막 씹히고 이렇게 해도 또 두부씩 해드리는 게 또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일일이 찾아내는 줄기.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고집스럽게 해오는 일입니다. 내 식구들이 먹을 수도 있고 다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야 돼. 같은 자세로 1시간이 넘어가자 쌓여가는 피로. 노련한 작업자도 고단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30년을 넘게 쑥떡을 만들다 보니 곱던 손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손은 엉망이 됐지요. 손이 무섭지? 손이 엄청 다 망가졌어 이렇게. 더블이죠. 여기서 여신경이 끊어져갖고 마비가 오고 다 떨어지고 이런 데는 다 관절이 와고 참 맛있게 먹었다 뭐 기분이 좋고 아픈 것도 안 아프고 그런 재미를 하지. 이제 기다렸던 쑥떡을 만들 시간입니다. 불려놓은 쌀을 기계에 넣고 빻아줍니다. 쌀과 쑥의 맛을 최상으로 살리기 위해 빻는 횟수를 달리하는데요. 우리는 입자를 좀 있기 위해서 한 불만 갈고 쌀은 두 불 갈고. 기계를 이용하지만 잘 빻아지는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잘 빻아진 쌀가루와 쑥은 다음 기계로 이동하는데요. 떡 치는 역할 한 거. 옛날 같으면 절구지란 저 역할이지. 이 기계가 개발돼 한결 편해졌지만 세밀한 작업은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합니다. 떡이 완성되기 직전이라 긴장한 상태로 살펴가며 진행하는데요. 30년 동안 체득한 노하우가 있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을 막 올라갔고 이제 익으면서 천천히 익어야 돼. 막 급하게 막 수정이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물이 많이 올라 떡이 지려. 쑥떡이 어느 정도 익자 수증기를 줄이고 강하게 치대서 쫄깃함을 살려줍니다. 쑥 입자가 다 보이잖아. 좀 더 빼내야 돼. 이대로 놔두면 굳을 수 있기에 서둘러 꺼냅니다. 이제 참기름. 막 나온 쑥떡은 봄 기운이 듬뿍 담긴 모양인데요. 색이 이쁘잖아요. 햇색이 들어갈 때. 쑥떡 무게가 꽤 나가다 보니 옮길 때마다 절로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안 무거우세요? 무겁죠. 근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가뿐하게 하세요, 근데? 여름. 12kg, 13kg. 13kg. 한 바구니. 부드럽게 쭉 늘어나는 게 흡사 치즈 같네요. 여기 아까 그 줄기가 하나씩 있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를 개털이로 하고 막 그래요. 하얘지잖아요. 그런 줄기가 눌러지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 하얘지. 완전 실 같잖아. 먹어도 이상이 없지만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기에 마지막까지 줄기를 골라냅니다. 이쯤 되니 힘들게 수작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처음부터 우리는 손으로 해가고 기계화를 하기가 쉽지. 기계에 넣으면 축축축 터져본 게 옛날부터 그래 해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 이중 포장도 손님들이 맛있는 쑥떡을 맛봤으면 하는 바람에 만들게 됐다는군요. 공기는 빨리 굽거든요. 이중 포장하니까는 굽는 게 덜하더라고요. 보관도 오래 가고 또 들고 다니기 편하고.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지금 막 나온 쑥으로 만든 인절미입니다.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이렇게
30년 내공으로 완성된 쑥떡. 과연 어떤 맛일까요? 쫀득쫀득하고요. 네, 달고도 하므로 향이 굉장히 좋아요. 쑥이 향이 좋은 거란 거참 진짜 쑥으로만 하니까요. 우리 영감님 뭐도 더 좋을까? 나는 쑥이 너무 사랑스러워. 길가에 가도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은 쑥이 좋다. 신랑은 더 좋다. 신랑 다음에 쑥. 신랑 다음에 또 자식들이겠지. 자식들 다음에 쑥. 쑥이 그 정도로 사랑스러워. 좋지. 한편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전통 간식도 있다는데요. 일본인 지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일본인 지인이 한국 간식이나 이런 거 좋아해서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선물로 좀 사려고요. 동그랗고 귀여운 모양의 개성주악입니다. 요즘 약과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아니 꿀 있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 쫀득쫀득하고 되게 요즘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겉바속촉, 겉에 맞아. 바삭하고 안에 좀 엄청 촉촉하고. 네. 겉바 속전 속쫀? 오케이. 겉바속촉. 맛있어. 엄청 맛있다. 식감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되게 생긴 새부터 되게 고급졌는데 맛도 고급진 것 같아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모양의 개성주악.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옛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찹쌀입니다. 여름에는 3시간만 불려도 괜찮은데 지금은 겨울에는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줘야 돼요. 만드는 과정이 흡사떡과 비슷하죠? 그도 그럴 것이 고려시대 귀족들이 연회에서 먹었던 간식입니다. 주악은 찹쌀을 막걸리 발효해서 부풀려서 지지는 떡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개성지방에서 상류층이 많이 즐겨 드시던 음식인데 바로 반죽으로 만들지 않고 밀가루와 함께 체에 걸러 식감을 살립니다. 잘 섞이게 하는 이유가 이제 큰데 이렇게 섞이면서 가루 사이에 공기층이 보이지 않는 공기층들이 많이 있어서 반죽할 때 훨씬 더 발효에도 도움이 되고 씹는 감촉에도 훨씬 더 차이가 좀 있죠. 반죽을 만드는 것 또한 평범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과 막걸리가 들어가는데요. 찹쌀을 살짝 익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만지기도 좋고요. 성형에 도움이 되니까 익반죽하고 있습니다. 찹쌀에 점성이 생기면서 뭉쳐지는 반죽. 만져만 봐도 완성도를 알 수 있답니다. 띄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만 해도 이게 하나로 다 뭉쳐지거든요. 예, 그 정도의 반죽이 가장 좋은 반죽 농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성주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동그란 모양은 숙련된 작업자의 손길 아래 완성됩니다. 이때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운데 구멍. 속까지 잘 튀겨지게 하면서 이제 모양까지 이제 같이 잡으려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 하루에 최대 만들 수 있는 수량이 500개. 이것도 60개씩 5번에 나눠야 가능합니다. 종일 손바닥의 힘을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다 보면 녹초가 되기 일쑤. 입사하고 계속 이것만 해가지고 처음에 3일 동안 근육통으로 알아누웠어요. 고려시대 때는 기름이 귀해서 기름에 지져서 만들었지만 요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튀겨서 만들고 있다는군요. 다 수제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떡은 아니에요. 튀긴 게 들어가서 있으면 막 얘가 겹쳐가지고 이게 더 붙는 확률도 있고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얕고 넓은 팬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0도 이하의 온도에서 튀겨내는 반죽. 발효되며 서서히 부풀어 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계속 찹쌀이라 붙어요. 그러니까 손놀림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색을 고르게 내는 거. 그게 가장 키포인트죠. 개성주악 특유의 먹음직스러운 색이 나오면 다 된 것인데요. 이제 달콤함을 책임져줄 조청을 만들 차례. 조청의 향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 생강을 넣어 함께 끓이는데요. 생강 엄청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주악 안에 배어 들어간 생강 조청이 생강 맛이 들어와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전체 조청량의 10분의 1 분량의 생강을 넣어 20분간 펄펄 끓여주면 생강조청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생강 맛이 강해져 향이 은은하게 날 정도로만 끓여주는 것이 포인트. 뜨거워서 굉장히 묽은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식으면 되직해져요.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 향이랑 풍미가 굉장히 좋죠. 여기에 만들어 놓은 개성주악을 재워두는데요. 이걸 즙청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가벼웠는데 지금은 이제 즙청물이 많이 스며들었고 좀 묵직해요. 이대로 하나 집어먹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모양.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개성주악의 맛과 디자인을 한층 돋보이게 해줄 고명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한식 디저트다 보니까 빵이나 이런 거하고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식 디저트 위에 올리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냈거든요. 바쁘게 만들다 말고 뭘 가져온 걸까요? 주악 위에 올릴 장식 금귤전과 하려고 지금 꺼냈어요. 고명이지만 각별히 신경 씁니다. 아주 뭐 신선해서 여기가 뭐 파랗고 이렇게 꼭지가 잘 까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신선한 과일들도 하는 거예요. 금귤전과를 만드는 작업자들 준비 과정이 개성주악보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전과치고는 설탕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건전과처럼 절이고 뭐 건조시킨 게 아니라 얘는 절이고 썰이는 거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필요가 없다고 30%만 하는 거고요. 설탕을 넣고 졸일 때도 세심하게 살핍니다. 살 끓여버리기만 하면은 요 피부가 연해서 살이 터져요. 한 2, 3분만 끓였다가 다시 불 꺼서 수분을 빼면서 그 안에 좀 속에 있는 연한 부분을 좀 단단하게 채워주고 또 그런 거를 반복해서 해서 개성주악 위에 올라가는 고명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정성. 이런 노고가 담겨 개성주악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또 하나의 전통 간식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이 특징인 개성 모약과인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답니다. 美味しい。でも普通のヤッカとはちょっと違う。普通のヤッカとはねちょっと違って上品な感じが。それね。페스츄리 같아. 되게 얘는 좀 겹겹이 쌓이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일반 약과보다. 켜켜이 살아있는 식감이 생명인 모약과 두 가지 종류의 밀가루를 사용해 만듭니다. 박력분 안에 글루텐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반죽에 좀 찰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박력분을 또 넣는 이유는 개성약과가 페스츄리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박력분을 넣고 있습니다. 풍미를 살려줄 소금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기름에 나는 이제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후추는 엄청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음식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넣어주고요. 지금 넣는 거는 참기름입니다. 왜 물 대신 두 종류의 기름을 넣는 걸까요? 식용유는 기름층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것이고요. 참기름은 벌레를 막아주고 좀 곰팡이를 덜 쓸게 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죽 풀어질 때까지 기름층이랑 밀가루층이랑 섞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도 완전히 섞이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넣어 굵게 빻아줍니다. 두 번째는 곱게 빻아서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노란 빛을 띠면 잘 섞인 상태. 바로 냉장실에 넣어 숙성 과정에 들어갑니다. 기름이 밀가루랑 같이 섞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3일 정도 기간 잡고 있고요. 사전 준비 과정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모약과 3일 전에 작업해 놓은 밀가루에 이스트 역할을 대신할 소주를 넣고 반죽을 하는데 꼭 주걱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손으로 뭉치거나 좀 압력을 줬을 경우에는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반죽이 좀 질어질 수 있고 바삭한 식감이 덜합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바로 켜를 살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고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온 힘을 쏟아 반죽을 밀고 펴기를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잘랐다가 여러 번 펼치고 잘랐다가 펼치고 하면서 층들이 훨씬 더 곱게 여러 층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약과 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약과 미는 날은 밥도 많이 먹어요. 간식도 많이 먹고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죠. 정성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눈으로 보이는 모약과. 모약과니까 결이 이렇게 4가지 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드실 수 있는 과자 같은 식감이 나옵니다. 개성주악처럼 구멍을 내주는데 용도는 조금 다르다는군요. 페스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끼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찍어줌으로써 이제 반죽이 서로 굳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층의 켜를 다 살리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 떠오르면 온도를 130도로 높여주는데요. 속까지 익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약과 나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어머 세상에 켜가 이렇게 이쁘게 잘 살았다 야. 아이고 잘했어요. 기름에서 나온 모약과의 행선지는 건조기. 모약과 안에 스며든 기름을 빠르게 빼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라는군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종이를 많이 깔아놓고 이렇게 실온에다가 다 널어놨어요. 그랬더니 위생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기름 빼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 뜨거운 김에다가 한번 넣어봤더니 위생도 좋아지고 기름도 쫙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달콤하면서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는 조청을 넣어주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약과 하나 만드는데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기름 먹여서 그것까지 숙성시켜서 하는 걸로 친다 그러면 5일 이상 걸리는 거죠. 일주일 작업이에요. 보기 전까진 알 수 없는 달콤한 약과 뒤에 숨겨진 정성. 계속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주문해 주시고 또 더 늘어나고 더 만들어야 되고 할 때 제가 만든 거를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그때 너무 보람차죠.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